주사님 제일 재밌다니까요 이러면은 그 인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알려줘요. 옛날에 일하던 병원이든 어쨌든 간에 내가 그렇게까지 진상을 받는다고?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닥터 프렌즈입니다. 프렌즈입니다. 화제의 드라마 슬생 7화. 또 이게 기가 막힌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솔직하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뒤처지긴 하고 있지만 빨리 해보도록 슬생 하겠습니다. 끝났을지도 몰라. 네. 이거 올라. 아니 그런가? 편집자님 열심히 해주시겠지. 네네. 헛소리 하지마 임. 이게 다들 아침에 이렇게 기분 좋게 커피를 마시면서 다들 커피를 마시고 있어. 외과도 먹고 산부인과도 먹고. 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아침에 커피 엄청 마셔요. 그쵸?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여유롭게 가게에서 사온 커피를 레지던트 때 마셨던 적이 있었나 싶은데 나는. 진짜 그때 저 레시피 엄청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건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해요. 맞아요. 근데 그거라도 들이부어야 뭐가 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일단 사실 찾는 그리고 거. 아침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 시간이야. 그러니까 수술에 맞춰서 모든 게 돌아가잖아. 그쵸. 회진을 7시 인가? 낮추거나 7시에 회진인 파트가 해진 그럼 그 전에 그러면 한 6시쯤부터는 준비해야 되잖아. 네, 이런 환자 파악하고 한번 나 혼자 라운딩 돌고 7시 회진 돌아야 되니까 그러면 한 6시에는 병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나 어저께 2시에 잤어. 3시에 잤어. 2시에 잤다가 4시에 깼다가 5시에 깼다가 6시에 일어났어. 그러면 어피가 없으면 뭐가 안 돼. 그러니까 환자분 열이 아직 안 떨어지고 있고 혈압도 떨어져 있습니다. 혈압과 체온이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와야 이식 수술이 가능합니다. 항생제 투여하고 있고 승합제라고 혈압 올리는 약도 시작했으니까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4, 5일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주말 동안 잘 지켜보고 다음 주에는 웬만하면 수술하는 걸로 할게요. 네 교수님.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아픈 사람 같이. 아내 유착 이런 게 심해서 수술이 엄청 힘들다고 하던데 어려운 쪽에 속하는 수술인가요? 교수님 해본 적은 많으시죠? 이식 수술은 다 어렵고 힘들어요. 현명하게 대답해 주시. 특히 우리 동생분은 예전에 교통사고로 장 수술을 크게 하신 이력이 있어서 유착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더 힘든 수술인 건 사실이고요. 실제로 간 이식을 하기 전에는 감염이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일단 이식을 하면은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렇게 넣는 거기 때문에 면역 억제를 확 시키거든요. 우리가 면역 억제를 시켰는데 원래 세균 감염이나 이런 게 있었어. 그럼 정말 잡아먹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치명적인 폐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 오빠가 비형 간염 때문에 본인은 이제 간을 이제 못 주고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무리할 수 있는 질문이지. 많이 네. 해보셨죠? 이렇게 하는 거는 나는 너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거니까. 네, 아마 걱정하는 마음을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렇게, 조금 네. 무리스러운 설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수술이라는 게 되게 아무렇게나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 이익중 교수의 배경을 모르리라고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안 돼. 많이 하고 잘한다는 걸 알고 여기로 왔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은 굉장히 불필요하지 사실. 네. 잘 네. 부탁합니다. 네, 잘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 정도. 병원 식당이 되게 밝고 좋지 않냐? 교수님 맛있게 아니, 드세요. 아이들과 교수님 옆에 가서 이렇게 막 잠깐만 제가 멈출게요. 굳이 교수님이 혼자 먹고 있는 것도 아니야. 널려 있고 어. 지금 둘이 약간 친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썸씽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친한 교수님 두 분이 밥 먹고 있는데 우리도 세 명인데 거길 가서 달라 옆에 가서 먹어? 여러분이 그냥 대학교 선배야. 선배가 선배들끼리 둘이 밥을 먹고 있어. 나의 동기랑 셋이서 저 선배라면 이걸 사줄 것이다. 그러면 약간 옆 테이블로 갈 저 수도 있지. 사람 호구다. 그러면 이제 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막 이거 네. 병원은 그냥 찍고 들어가는 거라서 네. 이미 다 돈 냈거든. 일단 선결자고 들어오셔가지고 굳이 왜 불편하게 먹으려고. 좋은 사람이라 해도 좋은 교수잖아. 네. 아무리 좋은 선배도 선배님이고 아무리 좋은 상사도 상사님이야. 요즘 왜 이렇게 종종 걸어? 내가? 종종. 내가 언제? 아, 요새 붙죠. 요새 붙죠. 걷는 거 보면은 그냥 휘청휘청. 자빠질까봐 불안해 죽겠어 진짜. 나이 70 넘어서 걸음만 코치를 담았네. 이거는 너 걱정이나 해. 너 걱정. 이 장면을 보면서 김진실 교수님이 보지도 않고 소리만 듣고 파키스탄 아니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말에 데이트로 바쁘실 텐데 어인일로 모친께 전화를 다 주셨을까요? 엄마, 뭔 소리야? 오늘 소연이 결혼식이잖아. 설마 까먹었어? 여사님이 70세가 넘으셨고 부쩍 종종 걷는다는 걸음걸이 폭이 좁아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기억력이 감퇴했다.
전 파킨슨을 시사하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파킨슨 환자들이 진단될 때 한 3분의 1 정도가 경미한 치매라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엄청 깜빡했다는 거는 사실 이제 치매 쪽으로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치매는 처음에 될 때 모터의 변화를 먼저 이렇게 보여주진 않거든요. 정말 기억력의 변화만 보여주는데 뭔가 이런 모터의 변화, 이런 운동 능력의 변화를 같이 보여주는 게, 이런 종전걸음을 좀 걷게 돼요. 파킨슨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게 흘러갈지는 모르겠는데, 단순 치매라기에는 운동의 변화를 같이 초래하고 있어가지고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양석경 교수님 이제 왔네. 시작. 아, 추민아. 교수님! 아이고, 우리 페이크퐁도.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렇게 반갑게 안녕하세요. 인사했죠. 너 오늘 당직이구나? 네, 이렇게가 오늘의 당직 멤버예요. 근데 교수님, 당신한테 되게 신났다. 저 오늘 당직인 거 어떻게 아셨어요? 못 보고 한 거 아니야? 방금 네가 쥐가 말해놓고? 아, 그래도 공감하고 있네. 추민환 선생님이 제일 웃긴 것 같아요. 쟤또 왜 저러고 있어? 퐁도 미쳤네. 죄송합니다. 진짜 얘는. 뭐가 죄송해, 칭찬인데. 얘는 진짜. 교수님, 식사하셨어요? 푹 죽이는 우리랑 같이 거야. 점심 먹어요. 남달라. 근데 그래? 얘가 그러자. 선해 보이잖아. 어? 밥 먹으러 가네 또. 메뉴는 뭐려나? 아마 만둣국이랑 김치볶음밥일 거야. 어제 꿈에 나왔어. 네, 나는 솔직히 그 양석평 교수님이 2번 밥 먹는 것도 놀랍지만 저는 홍도가 홍도 아, 귀여워. 미쳤구나. 아이 귀여워. 너 만약에 네가 지금 오늘 당직 나한테 제일 치프야 재밌는 사람이야. 인턴에 와가지고 아 우주사님 제일 재밌다니까요 이러면은 그 인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 알려줘야지. 진짜 막 오늘 너무 신나게 해줘야지. 너 오늘 진짜 잊지 못한 하루를 내가 만들어줄게. 야 오늘 진짜 내가 너 생각만 해도 즐겁다. 근데 여기에서 나는 양석형이 밥을 또 먹으러 간다는 걸 캐치를 못했거든. 근데 옆에서 혜리가 양석형 방금 밥 먹고 왔는데? 그래서 추미나가 지금 밥 먹자고 하니까 또 먹는 거잖아. 이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해. 양석형이 배고팠다. 겁나 배가 먹어도 고프다. 두 번째는 추미나에 대한 마음을 열기 시작한 사인이다. 그래서 약간 오늘 메뉴가 뭔지도 막 말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래도 여전히 병원 가는 건 싫어하셔. 가라고 해도 안 가. 안 가지. 우리 엄마는 정반대야. 건강이 염려지. 아 그런 분도 계시죠. 국내 병원 한 10군데는 다니시는 것 같아.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아. 엊그제는 두통이 잦다며 뇌 CT 한번 찍어보고 싶으시다고. 찍어드려. 다리도 저리고 종아리도 우리하고 심장도 빨리 뛰는 것 같대. 눈도 침침하고 소화도 잘 안 된대. 그럼 지금 살아계실 수가 없는데. 그치? 그래도 어떡해. 다음 달에 신경과 예약 잡아드렸어. 우리 엄마는 지금 진단이 아니라 확신이 필요하신 것 같아.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도 물어보셔서 찾아가고 하는데 아버님을 제가 처음 건강검진을 받게 만드는 데까지 이제 몇 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아 몇 년이 걸렸어? 네. 우찬 선생님이 아버님을 똑 닮았잖아요. 고집이 좀 있을 것 같아. 와 선도 아, 근데 검진을 봐주셔야지. 의사로서. 와 우리 아빠 고집 있다고. 아들 친구로서 내가 그런 얘기는 해줘야지. 우리 집도 어머니, 아빠가 어머니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목사님이란데 뭐 신선이야 마음가짐은. 누구의 말도 안 들으려고 목사님이 됐거든요. 하느님 말만 들으려고. 의사 말도 진짜 더럽게 안 들어. 그것도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 안 들어. 막 검진 받게 하는데 막 한 세월이야. 그러니까 뒷부분에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진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확신이 필요하다. 어떤 분들한테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걱정하느라 네. 일상생활에 여기에 너무 쏟는 시간이 많고 하면은 근데 정말 그래서 잘해준 거는 이렇게 진료를 잡아준 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큰 병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는데 내 가족이고 이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게 돼.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일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검사 받게 하고 진료 보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만나서 얘기도 했어. 그렇죠. 만나서 이야기 이뻐. 너무 이뻐. 예쁘긴 하지. 아유, 우리 석형인 언제쯤 여자친구 데려오려나? 곧 데려갑니다. 난 이번엔 정말 언니 말대로 투명인간처럼 있으려고. 다 오케이. 저는 성격이 아무나 다 좋아. 근데 죄송합니다. 이봐요. 야, 됐어. 아니 사람을 치고 갔으면 사과를 해야지. 사과했죠. 방금 한 건 뭐야?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사과하고 예의가 가면서 한 게 없어?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었나? 죄송합니다. 근데 저 사과했는데요. 추민아는 그것도 교수님한테도 사과인가? 반가워할 수 있는 건성으로 죄송합니다 하면 끝이야? 건장한 멘탈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데 아우 사과 참 쉽네. 내가 봤을 때 양석형은 안 될 것 같아. 할머니 저 아세요? 할머니 안 될 것 같아 여기서. 왜 반말을 하실까요? 와 추미나 세다.
가세요. 커피 식겠다. 가세요. 너 화장실 가서 큰 걸 보고 지우고 와. 여기까지 묻었어. 아니, 우리 아들보다 어려 보이는데 반말 좀 하면 어때서? 그리고 내가 왜 할머니야? 가자. 우리 아들보다 어려 보인다고 나랑 해서는 가자. 할머니냐고 선생님, 부르냐고 화내는 건 가세요. 약간 제가 생각할게요. 이 충돌 아닌가? 다음에 안 되는 거죠. 어딜 가? 이게 약간 그러네. 이 양석형이 마음을 열어주는 걸 보여주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새로운 동시에 갈등을 닫히는 보여주네. 거를 보여주네. 진짜 양석형은 안 되겠네. 밥 2번 먹고 3번 먹으면 뭐하냐? 추면 할머니라고 그러고 막 하는데 이미 생각했어 이거. 둘은 마음속에 골이 생겼네. 어느 분이 주사 놨습니까? 하나 있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동생 팔에 멍이 또 들었어요. 지금 멍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어떻게 체열을 할 때마다 멍이 생깁니까? 그리고 수액 바꿔달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왜 안 바꿔줘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환자분이 간이 안 좋아서 몸이 부어 있어요. 그래서 혈관도 너무 없고 해서 체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수시로 환자분 보고 있는데 지금 방금 보고 왔을 때도 수액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아까가 아니라 3분도 안 됐는데. 와, 이런 거 괜히 말하다 들리면 하다가 딱 들으면 아버지도 뭐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상하는데, 그럼 아버지도 체열하기 힘든 혈관이라서 그런 거겠죠? 다 이해하는데요. 그래도 체열은 경력 많으신 선생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있는 분들 다 경력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환자를 위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자꾸 의료진하고 날선 대화를 나누고 하면은 사실 제일 마음 불편해진 건 환자 본인이거든요. 감정과 불안함이 환자분도 다 보일 것 같아요. 애써 침착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보호자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본질은 걱정일 텐데 그거를 좀 불안감, 불신으로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그리고 의료진도 누가 나를 믿어줄 때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지 이렇게 되면 좀 불만이 생기지. 근데 그래도 우리 수간호사 선생님이 여기서 되게 잘해주시네. 대화를 그래도 중간에 딱 아랫사람이 끝낼 수 있게. 이렇게 하기 전에 일단 본인이 정면에 나서서 포화를 맞잖아. 딱. 그리고 그 대화를 종료시켜버리잖아요. 아까 우리 또 남다른 또 우리 폐급들 진짜 어떡하냐. 윤복이는 여기서 윤복이가 그렇게 혼잣말 하다가 그러다가 그거 괜히 들어봐. 그러면 환자 안 그래도 화가 나서 나왔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게 3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 3분이라는 건 의료진의 생각이에요. 맞아. 사실 보호자 입장에서는 1분, 2분, 3분이 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 안 되고 그러니까 홍도랑 윤복이는 어떡하냐. 진짜 펠로 선생님이 있는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진짜 남다르네. 회진 들고 교수님 설명 다 하고 나오는데 보호자가 잡았어. 교수님, 다른 병원 다 돌아보고 강원대에선 날짜까지 잡았다가 취소하고 교수님한테 온 거 아시죠? 제한병원은 친구가 추천해준 교수님 왜 계신데도 이렇게 안 좋아 쟤? 교수님 때문에 유일죄로 왔습니다. 수술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술도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좀 선 넘네. 무조건 성공하셔야 되고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 이게 자신의 불안감을 좀 성숙하게 대처를 못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윤복이처럼 옆에서 말씀 내리고 저 이렇게 윤복이도 문제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컴플레인을 교수님이 받으면서 교수님은 그 최선을 다해 대처를 하고 있는데 지나간 회진이 끝난 다음에 그래. 윤복아 다 끝난 다음에 윤복아 잠깐 일로 와봐. 내가 기분이 나쁘게 네가 기분이 나쁘게. 왜 그러니 도대체 윤복아가 장결 선생 잠깐 와봐. 맞아. 이건 장결쌤한테 이야기해야겠다. 그러니까 윤복이한테는 얘기 안 하지. 맞아. 윤복 맞아. 교수님이 인턴쌤한테 사실 뭐라 아니면 하냐면 4년차 불러가지고 윤복이라는 우리 인턴이야? 응급실이네. 응급실에 왔어요. 멘탈 체인지 환자입니다. 발견 당시엔 멘탈 스투퍼였고 BP 160에 90, 하트레이트 60회. 갑자기 시절은요? 병원 도착 직후입니다. 할머니가 시절을 연기하시는 시절을 눈을 마주치고 하시네.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할머니 오한이 생기셨나 처음에. 추워서. 칠링 센세이션. 근데 경기가 연기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어렵지. 이게 어렵지. 정말 불수의적으로 몸이 근육이 이렇게 그 토니클로닉이라 그러는데 할머니가 물론 훌륭한 환자 연기를 해주셨지만 경기 연기는 동공 연기만큼 어렵다. 선생님, 배 안 고프세요? 편의점 가실래요? 펠로한테. 진짜 미쳤네. 저분 오빠분 맞지? 왜 또 오셨을까? 무서워요. 이렇게 펠로우쌤한테 이제 배고프냐고 편의점 가자고 하는 진짜 시간력은 짱인 것 같아. 이 정도면은 귀여울 것 같기도 해. 이 정도로 이제 받겠다. 사실 이게 직장이니까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좀 살갑게 해주는 그러면은 뭐 좀 인턴쌤. 인상이 좋아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펠로우쌤이랑 친해진 거지 인턴이?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 되네. 인턴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게 보호자를 무서워하는데 사실 인턴쌤은 체열할 때 좀
아니지 인턴이 가서 ABJ 이거- 같은 거 할 거 ABJ ABJ나 막 혹시라도 뭐 L2부나 관장, 왜냐 간이 안 좋으니까 관장 같은 거 하면은 옆에서 좀 굉장히 무섭게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좀 만약에 이 보호자랑 환자한테 더 하는 컨플릭트가 거는 생길 수 있겠다. 엄청나게 생길 수가 있겠네. 실질적인 처치를 할 때 ABJ 한 번에 못 한다. 그러면 아. 저런 보호자분이면은 진짜 좀 비난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간 질환의 어떤 지금 굉장히 말기 그러면 부종이 굉장히 심해져요. 게다가 피도 잘 안 멈춰. 네. 여자분이고 원래도 혈관이 좋지 않은데 부종까지 있다. 출혈 양상이다. 그러면은 ABJ 같은 거 하면은 막 팔 붓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혈도 한 엄청 10분, 오래 해야 되고. 20분 눌러야 돼요. 네, 그래서 인턴쌤한테 좀 까다로울 수 있겠네. 그렇긴 하겠다.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 다 알아.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상황에 놓이면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해해야 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돼. 보호자 알았지? 이해하다. 아, 너 요새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지? 아, 말이 길어. 아이, 어휴, 정말. 죄송합니다. 저분데. 교수님. 응? 저 민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우는 거 아니야? 설마 나 에이턴 안 주면 이 말했다고 에이턴 안 주면 너 씨. 울렸네. 이준이가 울렸네. 저도 그랬었는데. 자기 옛날에 이제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어지간한 부분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이해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아프니까. 그래서 의사가 힘든 거예요, 사실. 기분 좋아서 병원 오는 사람이 없잖아. 맞아. 우리한테 뭐 조금 자신의 감정을 투사할 수 있고 한다는 거를 이해는 해야 맞아. 되는데. 그건 배우고 우리도 많이 경험하니까. 하지만 그거를 너무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한테 내가 이해는 하는데 좋아하고 잘 대해주기는 내 개인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거리를 좀 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또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그렇게 막 특별하게 아주 막 잘한 것 같지 않은데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이 되게 이렇게 감사해하고 하면은 아 내가 더 잘해야겠다. 좀 이렇게 마음이 가는 환자가 생기기도 하고. 뭐 여기서는 드라마니까 그렇게까지 그리진 않았지만 뭐 실제로 욕을 하거나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신체적인 폭행을 이제 의료진들이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왼발이요? 여기 의사 없어요! 애가 경기까지 했다니까!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여기 의사 없어요! 어머니. 선 넘네. 응급실인데. 아니 경기를 했으면 뭐. 저희가 1차 확인은 했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언제까지 기다려! 선생님, 우리 애 먼저 봐주세요. 열경기 같아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갔다고요. 우리 애 잘못되면 어떡해요? 에? 지금 봐주세요, 빨리요. 지금은 경기를 안 하고 있는 거지? 네, 저희가 바로 봐드릴 테니까 지금 하고 잠깐만. 있으면 바로 옆에 있지. 지금 받아라니까! 닥터기? 김 선생 맞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알겠다.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어느 과라고요? 소아과 김하은이라고 내 고등학교 후배. 지금은 제한병원 소아과 펠로 2년차. 펠로 2년차? 둘째 낳고 육아휴직 중인 걸로 아는데 집이 우리 병원 앞이었구나. 한번 이거 소아과 교수님한테 한번 생각 물어볼게요. 합의가 된 겁니까? 전화하기로? 전 합의 안 됐지. 전화 받으려나? 아니 합의도 안 하고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한다고? 여보세요? 야 잠깐 내가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아니 너 혹시 촬영 중이라는 거 얘기하세요. 지금 촬영 중. 그냥 하여튼간에 야 너 혹시 스르생 실화 봤어? 시즌 2는 요즘 못 봤는데 혹시 그거 말하는 거니? 뭐 여자 펠로우가 소아- 무슨 우리의 경기에 열경기 한다고 뭐 난리 쳤다는 거? 이게 뭘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하여튼 이게 좀 말이 되나? 그러면은 이제 우리 첫째가 열경기를 했어. 그리고 왔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지금 일하던 일터에서 그렇게까지 진상을 본다고? 자기 일하던 병원은 아니야. 옛날에 했던 거죠, 옛날에. 옛날에 일하던 병원이든 어쨌든 간에 내가 그렇게까지 진상을 본다고? 내가 얼핏 듣기로는 걔가 둘째였다며 또 심지어 그 의학적 지식이 없는 아이의 엄마라도 둘째면 그렇게까지 반응하진 않아. 환자의 보호자가 되면은 나의 체면 따위 상관없이 요구를 할 수 있다, 의료진에게. 이런 것들을 계속 주거든.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말이 되지 않아. 응급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난 이게 제일 불편한 게 의사 부르라고 응급실에서 해봤자 뭘 해줄 건데 그래서 뭘 해줄 건데. 열 떨어지는 것밖에 더 있어? 해열제 먹여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에서 해열제 먹이면 되지. 수유생체 먹였을 거 아니야, 심지어. 집에서 해열제 먹이고 출발해가지고 시저 안 하고 있으면 이미 뭐 열은 떨어졌을 건데. 그러니까
그럼 뭐 지금 해줄 거 없고 집에 갈 텐데 어. 그걸 우리 애부터 봐줘. 말이 안 되지.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는 조금 많이 화가 났었던 것 같더라고. 아, 소아과 의사들의 반응은 그러니까 저는 의사가 보호자가 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 예민해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 자체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 근데 그러려면은 상황을 이렇게 나이브하게 설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하고 어떤 좀 무거운 메시지를 전달하려면은 상황을 훨씬 더 납득할 수 있게 설정했어야 했다는 생각이에요. 열성 경련은 예후를 알고 있잖아요, 사실. 약 먹고 떨어지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지나가는 해프닝이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소아과 펠로우 2년 차면은 그러니까 전문의를 너무 좀 여기서는 너무 좀 가져야 되는 지식과 경험을 좀 너무 좀 깎아먹는 게 아닌가.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승생 7화 이제 같이 리뷰해봤고요. 좀 재밌었던 부분 그리고 좀 의아했던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과 좀 이야기해봤어요. 워낙 이 장면에 대해서는 저도 제 주변 소아과 선생님들이 아 이번 건 좀 그렇다. 이야기해달라지는 분들도 좀 있어서. 스리생이 막 보기 싫어지려고 한다라는 말까지 전달받아서 네. 뭐 그리고 제일 걱정하는 거는 오해하실까봐 소아과에 대해서. 왜냐면 실제로 열성 경련에 대해서는 너무 심한 거 네. 같이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아, 맞아.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네, 열성 경련이라는 병을 좀 오해하게 할 수도 있겠다. 아무튼 저희가 다음번에는 조금 더 여러분께 도움도 되고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